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의 그레이트 티처 이승후입니다. 네, 2026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설 강의는 제가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은 전체적인 총평과 그리고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풀어야 되는지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총평은 이번 6모 문제는 준킬러 킬러 문항에서 가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택지 2개 딱 주고 이거 해보고 아니면 이거다 이러한 기류법을 쳐서 풀어야 되는 문항이 준킬러 킬러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 내에 풀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타임어택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셔서 일단 시간 내에 이러한 문항을 빠르게 풀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뒤에 있는 가계도나 돌연변이 문항은 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비킬러 문항은 새로운 그래프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그래프 문항이 출제가 되면 뭐 어렵지는 않아도 일단은 생소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실험 문제가 세 문항이 출제가 되었죠. 하나는 이제 생명과학 탐구 방법이어서 쉬운 문항이었는데 두 개는 방어작용이랑 병원체까지 이번에 실험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서 일단은 실험을 해석을 해야 되니까 또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항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네, 준킬러 막전이 근수적 핵형 분석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것도 바로 풀리는 문항은 출제가 되지 않았고 특히 이제 막전이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킬러 감수분열 가계도 돌연변이 문항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가정을 해서 기류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킬러에서 시간이 걸리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일단 고컬 개념 모의고사와 고컬 16 모의고사로 여러분은 비킬러, 준킬러에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심킬 복습하면서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GT 스킬과 매뉴얼을 써야 되는지 바로 떠오르게 복습을 해 주셔야 돼. 오케이? 그래야 어떤 문제 딱 보고 이거 써야겠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딱 떠오르지 않으면 이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기는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심킬 복습하고 이런 게 바로바로 떠오르려면 어느 정도의 양치기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제 문제 탑을 쌓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쌓으면 되냐? 선생님의 시마인저 에볼루션과 그 다음에 뮤테이션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이 심킬을 계속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어떤 스킬과 매뉴얼을 써야 되는지 일관적인 문제풀이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래야 이렇게 문제 적응력을 키워서 내가 문제를 봤을 때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정말 파이팅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주요 문항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막전이 변화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T 기준점 풀이를 썼다면 또 빨리 풀 수도 있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전교배 문항은 다인자란 복대립 섞은 게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GT 라인 쓰면 3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거든. 그래서 선생님 기준으로는 사실 쉬웠는데 여러분 기준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중간이라고 했고요. 근수축 길이 계산도 GTX 쓰고 이 변화량 딱 쓰면 풀리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감수분열 세포 매칭 문항이 GT 유전자 뼈대를 그려가지고 이게 부모 자식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항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해봐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돌연변이는 이제 GT 돌연변이 가계도 풀이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돌연변이 가계도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표를 가계도를 그려서 이제 이 열성 기준으로 순종 기준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관관계 가지고 풀어내는 문제인데 얘도 역시 연관관계 가지고 모순을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어렵다라고 했고요. 핵형 분석 문항도 이제 바로 풀리는 문항은 출제가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려서 중간이라고 했고 가계도도 얘도 이제 가려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것도 다 기류법 쳐서 사실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 그래서 얘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렵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항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 해설 강의는 안 하고요. 해설은
선생님 따로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실제 수능장에서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풀어야 되는지 복기 한번 해볼게. 1번은 그냥 풀면 되는 거죠. 2번도 그냥 풀면 되는 거야. 3번도 그냥 풀면 되는 거고 4번, 5번까지 그냥 쓱쓱쓱 풀면 되는 거고 6번이 이제 실험 문항이 출제가 되었죠. 병원체가 이번에 실험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서 좀 시간이 걸릴 만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죠. 일단 이렇게 실험 과정 글로 쭉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제 봤던 거 계속 보지 않기 위해서 옆에 정리를 하면서 푸는 게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 해설 강의 보시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다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쉬웠고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그래프가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 그래프 문항이야말로 여러분 수능 때도 새로운 그래프가 무조건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고 빠른 기계적인 이 그래프 해석 스킬을 배워야 돼. 선생님 데이터 브레이커를 봐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렵지 않은 문항이었고 얘는 그냥 풀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실험 문항이 방어작용으로 또 하나 출제가 되었죠. 이거 역시 옆에 정리를 하면서 푸는 습관 들여주셔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12번 문항도 이 새로운 그래프 느낌이긴 한데 지금 이게 이제 생장곡선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 그래프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의 특징이 이제 뒷부분에 3쪽, 4쪽에 어려운 문항이 이제 다 몰려 있었죠. 그죠? 일단 여기서 막전이 문항부터 약간 했을 것 같아요. 얘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일단 찾아야 되는 것도 많고 자극 지점도 찾아야 되고 여기 시냅스 또 가려져 있어서 좀 까다롭고 여기 지점도 찾아야 되고 이런 문항이 출제가 되어서 이거는 쉬운 문항은 아니었다. 어려운 문항이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려운 문항일수록 선생님의 매뉴얼대로 보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유전 교배 문항인데 여기서 이 다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GT 라인 추론 공식 써서 싹싹싹 풀면 얘는 사실 금방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던 유형이 출제가 되어서 지금 이런 문항일수록 정말 빨리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근수축 길이 계산 문항인데 GTX 딱 그린 다음에 여기 매칭을 하는 거잖아. 그럼 매칭을 하는 것은 뭐 가지고 한다? 변화량 가지고 매칭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동시에 뜬 게 있으니까 이 변화량 찾은 다음에 이게 어떤 변화량인지 이것만 빨리 찾으면 또 풀 수 있는 문항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감수문열 문항인데 얘는 지금 OX 있다라고 해서 유전자 OX로 생각하면 안 돼. 왜?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OX랑 여기 DNA 상대량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부모 자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유전자 뼈대 그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문항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려놔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 가정을 해야 되는. 즉, 이 여자가 라지 D가 있다면 아니면 라지 D가 없다면 해서 한번 해봐야 되는 문항이 출제가 되어서 지금 이건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문항이었다. 네, 이 돌연변이 문항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 형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가계도 그림으로 그려서 풀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관 관계 가지고 이제 모순을 찾으라는 문항이야. 그래서 두 개는 우성, 한 개는 열성 이 조건과 연관 가지고 이걸 왔다 갔다 또 해봐야 되는 문항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문항이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여기 핵형 분석 문항인데 얘는 또 한번 염색체 가렸고요. 그 다음에 이 제외를 했고 그리고 여기 1과 2 사이에서 3이 태어났고 부모의 세포와 자녀의 세포 이렇게 또 이런 조건이 있어서 이것도 그냥 바로 싹 풀리는 문항은 아니었어. 한번 해봐야 되는 문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가계도가 이제 그림은 심플한데 가려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 얘도 가려놨고 이 가도 가려놨고 기억 니은 가려놨기 때문에 이것도 귀류 쳐서 해봐야 되는 문항이거든. 기본적으로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문항이야. 그리고 마지막 방영구가 출제가 되었는데 얘는 이제 이 A를 빨리 찾는 게 핵심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항 쭉 훑어봤는데 일단 문제를 싹 보자마자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바로 들 만큼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를 딱 볼 때 일단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바로 안 풀릴 것 같다 이런 문항은 뒤에 푸는 거지. 뒤에.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풀이의 순서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선생님과 함께 이제 고퀄리티 모의고사를 통해서 타임어택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연습해 나가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타임어택 하기 전에 N제 양치기로 어느 정도 문제풀이의 탑을 쌓아야 우리가 타임어택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네, 이렇게 우리 전체적인 분석해봤고요. 자세한 해설 강의는 해설 강의 그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끊임없는 반복만이 최상위권을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최고의 컨텐츠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그레이트 티처 이승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